대한민국을 이끌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십니까. 작가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 홍준입니다. 네, 오늘 되게 젊으신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회사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이스 웨이비라고 이제 모듈러 건축 기술 기반으로 주거 공간을 만드는 스타트업 대표 홍윤택이라고 합니다. 네. 모듈러 기반? 네. 주거 공간을 만드는 스타트업. 좀 더 쉽게. 모듈러가 무슨 의미인지. 보통 생각하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박스 그 단위 하나의 모듈을 공장에서 만들어요. 이것들을 이제 공장에서 만든 것들을 결합하고 쌓거나 붙여서 건축물을 만드는 기술인 거죠. 그 기반으로 현재 저희가 전원주택 세컨하우스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주거 공간을 만든다고 이제 말씀드린 거라 어떻게 보면 건축 건설인데 제조업의 성격을 가진 그런 스타트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대표님 워낙 또 특이한 업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당연히 지금 사업자는 있을 테니까 사업자 그 등록상 업종이 무엇인 건가요? 건축업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제조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제조업? 네, 제조업인데 구조용 금속 제품업. 구조용 금속 제품업. 그러면 뭐 그 업을 하기 위한 인허가 같은 게 있나요?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어요? 네, 제조 시설 이런 것들인데 저희 공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등록해놓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분야는 저희가 사실 잘 아는 분야는 아니라서 오늘 되게 좀 어이없는 질문이나 무식한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대표님이 현장감을 살려서 잘 대답을 해주시면 될 거고 저는 딱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그 컨테이너 박스 같은 뭐 이런 거 예전에 뭐 농막으로도 뭐 불렸고 많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그냥 첫 번째 궁금한 건 그러면 그 컨테이너 박스는 보면 늘 우리 뭐 수출 물동량 이런 거 나올 때 보면 사이즈가 딱 맞잖아요. 규격화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컨테이너 박스 하나에 맞는 사이즈에 무조건 맞추시는 건지 아니면 그 거주용 규격화는 따로 있는 건지 그게 뭐 자유로운 건지 뭐 그런 기본적인 부분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컨테이너는 딱 규격화돼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운반할 때 최대로 이제 운반할 수 있는 사이즈에 맞춰서 한 모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가로가 3.3m고 3.3. 길이로는 10m까지 가능해요. 가로는 3.3, 세로는 10m. 그렇죠. 근데 컨테이너 보면은 보통 해상용은 뭐 2.5m 폭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만드는 거 보통 36 사이즈라고 하죠. 3m, 6m 규격화되어 있는데 저희는 3.3 폭에 길이는 10m까지 그리고 층고 같은 경우는 4m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가장 큰 모듈 사이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그거는 가장 만들 수 있는 최대 사이즈고 통상 만드는 거는 어느 정도 사이즈로 만들어요? 저희가 모듈 타입이 딱 두 개 있어요. 하나는 3.3에 6.5에서 7m 되는 거 하나랑 3.3에 이제 8, 9m 정도 되는 거 딱 두 가지 있어서 두 가지를 결합하거나 어떻게 해서 다양한 형태를 만드는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뭐 아까 그 업종 얘기하실 때 보니까 금속 관련된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만드는 재질 자체도 컨테이너 유사한 금속으로 만드는 건가요? 맞아요. 똑같은 금속인데 저희는 이제 건축 허가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 계산도 나와야 되고 단열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다 보니까 저희는 HBM 아시잖아요. HBM 베이스에 이제 아연 각관이라는 그런 골조 자재로 이제 건자재를 써서 만드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아까 대표님이 뭐 특별한 허가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거주 공간처럼 만드실 테니까 만들고 나면 어느 장소에서 누군가가 살게 되거나 할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그 거주 공간에 대해서는 뭘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거나 여기 사람이 살아도 된다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큰 상관없나요? 다 받아야 돼요. 똑같은 건축물처럼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거고 이거는 아무리 모듈러로 만들었다 해도 똑같은 건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 허가나 이런 것도 똑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럼 그런 후처리 작업이나 이런 것들도 이 스페이스 웨이비에서는 전부 다 하고 있다? 네, 저희는 건축 설계사무소 파트너사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인허가 쪽에. 그 고객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인허가가 어렵다 하시면 저희가 파트너사 연결해줘가지고 인허가 저희가 풀어드리죠. 그런 거는 원래 개인이 해야 되는 일이군요. 그러면? 그렇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쪽 업종에 어떤 전문성이 없으면 뛰어들기 어려운 그런 업인 것 같거든요. 처음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된 어떤 계기, 그동안의 커리어 이런 것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일단 뉴욕에서 건축과를 나왔어요. 원래는 공대생이었어요.
네, 건축을 좋아해서 이제 건축으로 편입한 케이스고. 공대 뭐 하셨어요? 전기공학과를. 전기. 전기했었고. 그리고 이제 건축학을 이제 전공을 했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그 인테리어 시공 그리고 이제 공무 역할을 했어요. 공무는 이제 원가 계산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 시공 그리고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원가 자재 계산이나 노무비 계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조금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본인의 경험이었고.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는 팀은 그 스페이스 웨이브에서는 뭐 어떤 역할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허가 이런 거는 개인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면 스페이스 웨이브는 정확히 어느 부분부터 어디까지를 하는 업무 역할 영역으로 보면 될까요? 저희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요. 그래서 고객님이 연락 한번 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인허가 소개해드린 다음에 인허가는 저희가 이제 풀어요. 저희가 도면을 만드니까. 그 만든 거 가지고 건물도 저 공장에서 당연히 만들고, 그 다음에 건물이 안 쳐지려면 그 바닥에 이제 기초 매트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전기나 수도 배관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사까지 해요. 토목 기초 공사인데 저희가 시드 투자 받고 나서 포크레인이랑 이런 중장비도 샀어요. 그래가지고 기초 공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건물 안 치고 그 다음에 내부 가구 다 빌트인 시키고 기기까지 다 해드리고 끝. 그래서 저희는 몸만 와서 사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뭐 아파트로 치면 시공사 역할을 거의 다 하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게 저희가 뭐 너무 문외한이어서 그렇긴 한데, 그러면 이제 뭐 아파트는 너무 큰 공장형이니까 논외로 하고 그냥 개인 건물을 짓거나 개인 뭐 빌라를 짓거나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보통 저희가 건축사무소 이런 곳을 하나 택해서 이제 그 역할을 맡기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스페이스 웨이브는 자기가 어떤 땅을 갖고 있는 분이 내가 이거를 약간 모듈러화된 그 건물을 이번에 뭐 만들어서 세팅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건축사무소의 역할을 해주신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대표님들이 이제 땅이 있으면 건물 지으려고 하면 되게 막막하거든요, 사실. 왜냐면 건축 설계 사무소, 토목 설계 사무소로 가야 돼요. 그게 별도군요. 네, 별도예요. 그래서 허가를 이제 받으면은 시공사를 선정해야 되고 시공사가 이제 다 만들어 올려놓으면은 뭐 가구나 이런 거 셀렉에 또 하고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이걸 다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제휴 파트너 통해서 푼다는 얘기죠? 네, 인허가만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 들어가는 뭐 토목 그리고 건물 안 치고 조경공사, 뭐 내부 가구 이런 건 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사업은 2019년 7월부터 했는데 이 모듈러 본 사업은 작년 5월부터 했어요. 그래서 1년 모듈러 쪽으로는 1년 4개월 한지 시작한 지 처음 시작해서는 뭐 공장 짓고 뭐 이런 거 하신 거예요? 아니면 네, 그때는 다른 쪽 방향성이었어요? 맨 처음 시작했을 때요? 그때는 이제 건축 설계 그리고 집 짓고 인테리어하고 돈 되는 거 다 했어요. 막 카페도 하고 막 이거 해서 돈을 조금씩 모았던 거죠. 그러다가 작년 5월부터 모듈러 맞습니다. 이런 그 기반의 어떤 건축 서비스, 건축업을 한 거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시장에 뛰어들게 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시장의 어떤 변화, 가능성, 트렌드, 뭐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저는 그 미국에서 건축학교를 다닐 때 그 모듈러로 아파트가 32층짜리 올라가는 거 봤어요. 아까 아이 할 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20일 동안 지었다라는. 맞아요. 샀는데 20일밖에 안 걸렸거든요. 근데 마침 저 학교 선배님이 그 프로젝트의 매니저였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뉴욕은 도시가 되게 컴팩트하고 막 트래픽도 되게 헤비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많고 먼지 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공장을 하나 빌린 거예요. 거기서 아파트 유닛을 하나하나 다 찍고 쌓아서 그냥 올린 케이스인 거죠. 왜냐면 중장비 들어가고 먼지 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현장 공사할 때 보통 2, 3년 하잖아요. 아파트 지을 때. 그 기간 동안 많은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 그걸 보면서 저는 미래 건축 무조건 이렇게 되겠구나 생각을 했던 건데 이게 진입장벽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내 들어와서 생각했던 게 당시에 막 농막 이런 게 되게 한창 핫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다 시골집 같고 그런데 이제 해외 같은 데 보면 타이니하우스의 문화가 되게 잘 돼 있는데 되게 아담하고 아기자기한 소형 주택에서 사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저는 농막에 어떻게 보면 되게 프리미엄급으로 만든 거죠. 안에 들어가면 뭐 프로젝터나 뭐 버튼 누르면 스피커 나오고 막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유튜브에서 반응도 좋고 생소한 거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뭐 그
IR에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뭐 북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듈형 주택이 점유율이 상당히 높고 미국도 뭐 10% 육박한데 국내는 아직 뭐 2.6%? 네네 맞아요. 네. 북유럽하고 유럽하고도 점유율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네. 그건 또 뭐 다른 이유가 있네. ESG나 뭐 이런 거에 좀 더 앞서 가기 때문에 북유럽이 좀 활성화된 건가요?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그 골조 자체를 나무를 많이 쓰는 목조 주택이 많이 활성화돼 있어요. 네. 나무가 일단 많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문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다 고층 아파트인데 거의 주택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듈러가 점점 서서히 발전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하다 보니까 기술력도 뛰어나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랑 캐나다가 이제 조금 뒤늦게 따라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10년 전에 포스코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잘 안 됐죠. 네. 그러게 포스코 같은 데 가면 잘 될 것 같은데 왜 안 됐을까요? 그 당시엔 너무 일단 시기상조였고 모듈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그 비용과 리소스와 그것들이 많이 리스크를 많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청담의 뮤토라는 그 빌라 5층짜리 그 원래 빌라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걸 모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들 때 실제로 현장에서 만든 것보다 비용이 더 나왔대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구나. 그렇죠. 공장이 가동이 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퍼센테이지 이상의 이제 가동이 돼야 되는데 네. 시장이 받쳐지지가 않으니까 그런 잘 되지 않았던 거죠. 네. 근데 포스코는 아직까지 모듈로 해요. 요즘 되게 잘하고 있고 요즘에는 학교 짓고 막 기숙사 이런 거 많이 짓고 있는 거. 그래서 저는 대표님한테 네. 그 질문부터 이제 다시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시장이 미래 가능성이 되게 있어 보이고 분명히 아까 그 이제 약간 전원주택 혹은 아까 약간 프리미엄급의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뭐 지금 우리가 무슨 배추 따야 되니까 잠깐 여기 텐트 대신에 농막 지어놓고 살자 이런 개념은 아닐 거고 네, 네, 약간 네. 거기서의 뭐 전원의 삶 이런 거 원하는 분들은 당연히 이걸 원할 것 같은데 그 대표님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거는 그럼 이거 굉장히 이 자본 집약적일 수밖에 없어서 그러게요. 예를 들면 네. 무슨 뭐 그 아파트 건설하는 회사 중에 중견 건설사가 한다거나 이런 게 더 잘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스페이스 웨이비는 스타트업에서 이걸 도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자본 집약적인 거를 대표님은 아까 포스코도 못했는데 어떻게 풀어내셨는지와 지금 그래도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규모를 만들어내고 계신데 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를 뭐 회사의 장점 측면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가는 방향이 달라요. 그 포스코 ANC라고 포스코 ANC가 모듈러 사업부인데 네네네. 포스코 ANC나 요즘에 GS 건설도 하고 있고요. 네. 그쪽에 타겟팅하는 거는 학교 모듈러가 요즘 되게 핫해요. 왜냐면 정부에서 되게 친환경적인 기법이다 보니까 정부 사업으로 많이 이렇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건설사들이 이렇게 많이 수주해서 짓는 거 이걸 포커스로 하고 있지. 국내 세컨하우스 전원주택은 사실 수시타산이 맞지 않는 거죠. 시장이 아니다. 네. 네네네. 저희는 반대로 학교나 고층 건물 짓는 거에 관심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쵸. 저희는 거기 국내 정해진 대로 할 테니까. 그렇죠. 저희는 뭐 숙박시장이라든가 펜션 리조트 그리고 단독주택으로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4, 5층까지 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상에선 그 이상으로 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내는 아직 아파트로 모듈러 짓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짓는 거 모듈러는 불가능하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저희가 몰라서긴 하지만 예를 들면 뭐 비용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뭐 디자인의 문제일까요? 인허가의 문제일까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전망하시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되게 오래전부터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되게 잘 지어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파트에 살 때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죠. 단점이 없어요. 근데 모듈러는 사실 철근 콘크리트로 만드는 집보다는 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음이나 이런 거에 대한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소비자가 돈 주고 돈을 지불해야지 이 사업이 되는 건데 아파트에 사는 거에 익숙해진 우리나라 사람들 이 문화에서는 모듈러로 아파트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게 접목될 수 있는 시장이 분명히 있거든요. 4, 5층짜리 꼬마 빌딩은 이제 건물주 같은 경우 보통 임대를 많이 주다 보니까 저렴하게 빨리 지어야 되는 게 숙제다 보니까 모듈러가 더 맞죠. 근데 알겠습니다. 주거용 아파트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땅이 있다. 네, 부자시니까. 땅은 이 있어요. 작가님. 네. 고향이 땅은 있다. 있는데 네. 거기에 만약에 뭐 6평이나 10평짜리 집을 네네네. 뭐 조립형으로 스페이스 웨이비에서 짓고 싶다. 네네. 그럼 절차랑 어떻게
어떻게 하면 돼요? 절차나 뭐 대략적인 6평이면은 대략적인 비용, 기간, 뭐 기간 뭐 이런 것까지. 일단 지금은 약간 아날로그틱해요. 전화 주시면 저희 공장으로 스페이스 웨이브로 전화하면 그렇죠. 저희 공장 미팅을 잡아드려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투어를 시켜드리고 저희가 공장에 되게 다양한 모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신 다음에 공간감을 느끼고 어느 정도 니즈를 저희가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몇 평대가 적합하겠다로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거기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 디자이너들이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이제 설계 작업을 하고 만드는 데는 실제로 만드는 건 3주밖에 걸리지 않은데 3주? 네, 고객분한테는 6주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하자 체크나 이런 검수해야 되는 작업들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만드는 건 3주밖에 걸리지 않고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은 건물부터 내부 가구까지 다 끝나요. 되게 빨리 만든다는 게 장점인 거죠. 그래서 이거 만들 동안에는 가구도 다 빌트인으로 만드는 거죠? 네네, 다 제작가구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표님 땅에 이제 안 치려면은 기초 공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만들 동안 저희가 토목팀이 가서 기초 공사 하는 거예요. 그래 기초 공사 끝나고 이제 건물 다 완성되면 이동해서 설치하고 끝 나는 거죠. 그럼 뭐 기초 공사할 때 인허가도 시간 걸릴 거고 그 모듈 제작하는 기간, 안 치는 기간, 그다음 최종 완공 뭐 그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까지 하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만들고 설치하는 거는 실제 4주에서 6주밖에 걸리지 않아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근데 인허가가 보통 2-3달 걸려요. 그러니까 거기 한 달에서 한 달 반 플러스 2-3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 4-5달이면은 들어가서 입주해서 할 수 있는 네, 맞아요. 정도 되고 비용은 어느 정도? 6평? 6평이 저희가 4,600만 원이고 4,600. 한 10평 되는 게 6,350만 원 정도 그게 되고 운송비 다 포함인가요? 별도인가요? 운송비는 지역마다 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운반비는 다 별도로 책정돼요. 근데 대략적으로 저희가 공장이 경기도 화성인데 가평 같은 데는 보통 60만 원? 저렴하네요. 저렴하네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리고 부산이 150만 원 정도. 150에서 160 정도 되고. 근데 그 배송 비용은 생각보다 저렴한데 아까 대표님 얘기하신 그 토목 비용?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뭐 잘 모르지만 거기에 이제 뭐 샤워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할 때니까 그거의 결국은 어딘가에는 더 그 밑에 저장되는 곳이 토목 시설에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런 거는 비용이 꽤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것도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요. 근데 6평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5-600 정도 드는 것 같고 10평 같은 경우도 한 900에서 1000 정도? 그러면 말씀하신 6평이나 아까 9평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내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리고 그 땅에 아까 어떤 이 주택 시설을 설치해서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거가 인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보면 대략 뭐 6개월 이내의 시간과 뭐 그리고 금액도 한 1억 언더의 금액으로 자기의 약간 세컨하우스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는 고객층 타겟층은 아까 뭐 이미 IR 하실 때 100% 지금은 유튜브에서 관련된 영상과 지금 그 제작해 놓은 동영상을 보고 이제 문의가 온다고 했는데요. 어떤 고객층이 어떻게 연락이 와서 실제 진행이 되는지 그 사례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은 게 저희가 옛날에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연령층이 점점 낮아져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퇴직하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노년의 삶 이런. 요즘에는 없어요. 요즘에는 40대가 제일 많아요. 40대인데 아이 있는 부부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70-8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대다수고 그 외가 이제 좀 연세 있으신 50대 그리고 아래 30대도 많아요. 제일 젊게는 31살도 있었고 33살, 37살 그런 분들은 아예 직접 살 집인가요? 아니면 아까 별장처럼 쓰니까 세컨하우스인가요? 별장이요. 본인 아지트 겸 세컨하우스 그리고 아이들 데려가서 이제 놀거나 캠핑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많이들 하시죠. 그런 측면에서 많이 하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모듈 내에서 배치랑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대략 얘기는 주셨는데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뭐 저는 뭐 주방 배치를 완전히 반대쪽에 하고 싶다거나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요구사항들을 맞추는 거는 뭐 비용 부담이 많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뭐 시스템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인가요? 전 비용 추가 없이 그런 거 다 처음부터 해드려요. 그게 국내 뭐 이동주택 업체랑은 차이점인 것 같아요. 국내 다른 회사는 다 모델 정해놓고 막 찍어 팔거든요. 저희는 철학이 한국은 아파트 다 똑같은 형태로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공간에 맞춰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전원이나 이런 데로 가게 되면 이 반대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공간에 자율성이 높아지는 게 그것마저 찍어 만든다? 이거는 저희가 원래 추구하는 철학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도 욕을 다 받아들여 다 커스터마이징 들어가요. 근데 그러면 좀 뭐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충분히 그게 되게 설득력이 높은 건데 이걸 아까 그냥 뭐 찍어 판다라고 했는데 찍어 팔게 되면 비용은 되게 세이브돼서 되게 효율적이고 예를 들면 그렇죠. 스페이스 웨이비는 가격이 알고 봤더니 지금 다른 그 뭐 경쟁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슷한 업체랑 두세 배 비용 뭐 이러면 또 아무래도 비용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가격 경쟁력이나 뭐 스페이스 웨이브의 경쟁력 그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일단은 아까 IR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자동화 시스템 구축한다고 했는데 제가 최근 1년 반 동안 모든 거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면 만든 것들만 이만큼 되는데 주방 옵션만 한 6, 7개 되고 화장실 생긴 형태가 4, 5개 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 DB가 다 있어요. 이거를 자동 설계 시스템으로 저희가 외부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고르는 것처럼 모델 고르고 옵션 고르면 이게 딱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건 맞아요. 대신 고객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해서 끼워 맞추게 되면은 그거는 바로바로 찍어내는 거는 절대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럼 뭐 레고처럼 정말 이렇게 조합이 돼서 그렇죠. 맞춰질 수 있다. 그게 맞아요. 언제부터 가능하세요? 저희가 건축 코딩이 다 끝났고 그 외부로만 이제 잘 만들면 되는데 4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 마진 쪽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컨테이너 저기 주택 하는 쪽도 있을 거고 뭐 일반 주택 건설로 하는 데도 있을 거고 전원주택 하는 데도 있을 텐데 마진율이 그런 다른 경쟁사 대비 어느 정도 뛰어난 거예요? 이걸 말해도 아까 IR 자료가 나와 있어서 뭐 대략적으로만 뭐 밝히실 수 있을 만큼만 얘기해 주시면 좋고 뭐 일부러 손해 보면서 하진 않으실 테니까 저희가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원가가 노무비랑 자재비예요. 그러니까 원가에 대비해서 저희 마진율은 사실 30% 초반대예요. 30% 초반대고 높은 거죠 그러면? 높아요. 일반 건설사가 보통 뭐 10에서 10%, 15%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0% 초반대, 32% 정도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단으로 넘어가면은 한 9에서 10% 정도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상 깊었던 게 물론 뭐 수주 물량도 지금 많고 뭐 쌓여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작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작년 매출이 거의 20억 가까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순수 그 모듈러 관련된 주택 매출이 대부분인가요? 그 중에서 2억 정도는 빠져야 돼요. 2억 정도는 거의 다 이제 모듈러 주택인데 작년에 영업이익도 냈어요. 본격적으로 했는데 첫 해인데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영업이익이 실제로 뭐 비용을 다 제하고 남은 영업이익 보면 되나요? 맞아요. 올 상반기 기준으로는 매출 얼마셨죠? 제가 아까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올 상반기에 22억 했고요. 올 상반기에 22억이고. 작년 실적은 이미 뛰어넘었고. 올해 3분기 계약한 것만 49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올해 매출은 사실 70억 정도는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생산력이 받쳐줘야죠. 계약이 된다 해도 저희가 빨리 만들어서 빨리 공급을 해야 이게 캐시가 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아직까지 좀 약해요. 왜냐면 100% 사람이 하다 보니까 기계가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는 좀 딜레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는데 대표님이 맨 마지막에는 마지막 장표에 이게 로봇으로 로봇으로 그 만드는 것까지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지금 볼 때는 그게 결국은 이 노동 집약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아까 대표님이 그게 모듈화돼 있어서 주방도 여러 가지 중에 고를 수 있고 당연히 사이즈를 맞춰놨으니까 그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 실제 만들어내야 되는 그 작업자 입장에서 보면 그냥 A라는 형태를 똑같이 만드는 거는 훨씬 더 속도가 빠를 것 같은데 A 만들다가 A 다시 만들다가 뭐 C 뿔 만들다가 막 이렇게 되게 옵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합 가지수가 많을수록 뭐 물론 이제 모듈별로 또 만들어서 잘 붙이면 별 문제 없다고 하겠지만 결국은 시간이나 노동력이나 이런 게 많이 들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어떻게 뭐 해결하거나 개선 해나가실 건가요? 이거는 저희 회사의 노하우긴 해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징 형태로 다양한 옵션, 다양한 형태를 고객한테 제공을 하는데 이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만드는 골조, 규격을 다 맞춰서 그 안에서 되게 다른 형태를 준다던가 아니면 가구 같은 것도 빌트인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여기나 여기 다 결합될 수 있는 그런 빌트인 가구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셋업이 돼 있는 상태여서
그 부분이 저희 회사의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커스터마이징 된 형태로 제공은 하는데 생산도 찍어내는 건 못지않게 빠를 수 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네. 그리고 실제로 팔려야 되잖아요. 요즘 소비자분들 눈이 진짜 높아요. 네. 그래서 네. 만들어져 있는 똑같은 모델로 사지 않아요, 보통. 본인들의 요즘 뭐 인테리어 플랫폼도 되게 요즘 잘 나가잖아요. 네. 뭐 집 꾸미기 네, 막 이런 그렇죠. 것도 잘 되고 관심 많은 이유가 인테리어에 대한 눈이 되게 높아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공간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다른 모델만 찍어서 파는데 말고 이분들이 다 저희 쪽으로 유입이 돼요. 우리는 이 취향을 맞춰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델 정해놓고 파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관점에서는 대표님 말씀처럼 예를 들면 우리가 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 모델을 뭐 주방 몇 가지, 아까 거실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조합을 만들어 놨는데 유저의 뭐 트렌드나 요구사항은 또 바뀌었어. 그러면은 뭐 다시 만드셔야 되나요? 그 디자인을 또 많이 해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한 숙제일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지금까지는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된 상태고 저희가 딱 정해놔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설계 어느 정도 커스텀 해드릴 때 어느 정도 이후부터는 변경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대로만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네, 약간 이 순간에 저희 뭐 조태구만은 남의 거니까 쓰긴 그래서 족구알로 만들었거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족구알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저희가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반에 라이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저녁에 심심하신 분들은 이 스타트업의 선택에 족구알 한번 해주세요. 족구알을 볼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끝날 때 좀 2부에서 하시는 걸로 다시 미션을 드리고요. 2부에서 족구알 해주시는 걸로 족구알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팀 구성원들도 다 이 업계에 뭐 계시다가 인테리어나 건축 쪽에 계시다가 이제 합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처음에 초기에 팀 빌딩 해서 이렇게 오시게 됐는지. 초기에는 올해 2월 달까지 같이 일하는 멤버가 저까지 3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3월 달부터 이제 대규모로 확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전에 같이 직장에서 일하던 분들이 다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회사 이름을 말해야 돼요. 얘기해도 됩니다. 제가 전에 공유피스 스타트업 패스트5에서 일했어요. 저희도 패스트5에서 있어봐가지고. 진짜요? 그 공간을 만들고 이제 원가 계산하는 그런 저는 담당이었고 그 중에 이제 부동산 팀, 그 다음에 B2B 세일즈 쪽, 그 다음에 공간 디자이너 이런 분들이 다 왔어요. 여기 저 앞에서. 같이 이렇게 그렇잖아요. 같이 일할 때 항상 합을 맞췄던 분들이어가지고 올해 3월부터는 되게 회사 시스템이나 제조 시스템 이런 거 빨리 구축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지금은 그러면 뭐 전체 뭐 멤버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떤 일을 투입돼 있나요? 저희가 팀으로 보면은 이제 건축 설계랑 이제 기술 개발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하는 프로덕션 팀. 그다음에 콘텐츠 팀이 있어요. 저희는 만드는 공간이 되게 여러 개고 설치가 되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는 유튜브 콘텐츠 찍거든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 팀, 마케팅 팀 대신에 콘텐츠 팀 영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사업 개발 팀이 있어요. 사업 개발 팀은 저희가 구축해야 될 그런 시스템이 되게 많아요. 뭐 커뮤니케이션 툴이라든가 데이터 관리하는 거나 뭐 제조 시스템, 뭐 HR 관련된 거 이런 것도 다 담당해 주시는 팀이 있어서 이렇게 구축이 돼 있고 전체 인원은 지금 상시 일하시는 분은 28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꽤 되네요. 꽤 많은 인력이. 그럼 월 인건비도 꽤 많이 나가요. 그럼 거기에 아까 실제로 그러면 그거 저 궁금해요. 또 하나는 지금 이미 대표님이 이 모듈러 하우스를 계속 만들고 있고 이미 공급을 하고 계시니까 그거를 만들기 위한 실제 제작 인력들도 꽤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냥 뭐 조그만 공간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넓은 부지와 그리고 만들 수 있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또 틀 같은 게 있고 뭐 기본 하드웨어 시스템 같은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신 건가요? 그래서 작년 말에 저희가 시드 투자를 받았고 10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 초 1월달, 2월달 동안 공장을 새로 이전해가지고 셋업을 다 해놨거든요. 2달 동안. 그래서 뭐 공장 지금 임차한 거라서 렌탈 해가지고 쓰고 있고 장비 같은 거 다 구매하고 투자받은 돈으로 그렇게 해서 갖춰 놓고서 지금 계속 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공장
그럼 캐파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뭐 한 달에 IR 대충은 말씀하셨는데 찍어낼 수 있는 모듈러 숫자가 공장은 부지는 2,200평이고요. 동시에 54개의 모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동시에?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동시에 만들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한 달 동안 54개 다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직까지는 사람이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4개라고 해도 한 모듈 만들 때 보통 3, 4명이 붙어요. 그럼 곱하기 54 때리면 엄청 막 200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저희는 실질적으로 한 달에 15개 정도 만드는 것 같아요. 한 달에 15개면 1년에 맥스 한 180개, 그렇지. 200개 내외 그렇죠. 정도까지를 만들 수 있는 이제 뭐 시공 능력,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맞아요. 200개 곱하기 4천만 원 하면 되나요? 네, 맞아요.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큰 것도 있어서 평균적으로는 5천에서 5,500 정도 평균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5천 치면은 한 100억 네, 캐파네요. 현재는 100억 캐파고 그거는 뭐 당연히 그 수주가 잘 되고 또 늘어나게 되면 뭐 공간을 늘린다거나 해서 더 할 수 있는 거는 늘려갈 수 있겠죠? 네, 늘려갈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저희가 반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거 뭐 많이 만드는데도 공장만 늘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계화를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투자란도를 돌고 있는데 반자동화 시스템, 설비 시스템 구축하면은 지금 한 달에 30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배가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반자동화 했을 때 핵심은 그 예를 들면 인건비 혹은 그 생산 비용을 낮추는 게 핵심인가요? 아니면 뭐 아까 제작 속도를 올리는 게 핵심인가요? 아니면 뭐 그 퀄리티를 높여 아까 뭐 그 카페 콜라보도 해서 그 카페가 아까 황성재 대표님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커피를 로봇이 만들어준다는 게 되게 뭐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어느 게 결국 그렇게 도입됨으로써 핵심 가치를 높이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개선되는 건가요? 그 말씀하신 세 가지가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로봇이 들어오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정교해요. 우리도 세 가지 다 해야 되는데 좋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아니 그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저는 약간 건축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약간 뭘까 무슨 목수의 장인 정신이나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기계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다 해결되는 게 맞나요? 모듈 찍어낸 다음에 스피드 높아질 거고 지금 뭐 인건비 비용이 많이 늘어나니까 인건비 절감도 되고 또 하나가 뭐였죠? 품질 좋아지고. 품질이 좋아지나요? 품질도 좋아지나요? 근데 그럼요. 품질은 예를 들면 이렇게 골조가 있으면 합판을 붙인다고 하면은 타카로 사람이 이렇게 쏘는 것보다 기계가 위에서 일정한 치수대로 해줘요, 찍어줘요. 오차 범위가 1, 2mm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원하는 곳에 딱딱 찍히죠. 더 정확하다 그런 게 훨씬 정확해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그리고 인건비가 요즘 너무 많이 올라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요즘에 목수 반장급 된다 하면은 하루에 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40만 원에 몇 명이 들어오니까. 이쪽에 회사 입장에서는 약간 비용 구조인 거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대표님 물론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기 위한 아까 뭐 자동화된 시스템, 반자동화된 시스템이나 이런 게 뭐 그거 하는데 뭐 하나 세팅하는데 1억씩 든다 이러면 결국은 또 뽑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예를 들면 반자동화 할 때 혹은 자동화 할 때 어떤 기술적으로 그거를 뭐 비용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또 무슨 뭐 스페이스 웨이브의 노하우가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생각하는 방식이 있다거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설계를 하고 있어요. 공장 내부에 일단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쭉 깔아가지고 여기서 골조 만들면 이제 이동해서 다음 단계에서 합판을 붙인다는 이런 작업을 할 건데 각 기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진짜 필요한 것만 좀 사올 예정에 있고 너무 이렇게 캐펙 숫자 지금부터 막 이렇게 하진 않을 거거든요. 이 시장이 아직까지 엄청 활성화되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되게 초기 단계 반자동화 단계부터 시작하려고 있어요. 저희가 스텝을 크게 5개로 나눴는데 이제 막 2로 가는 단계고 3, 4, 5까지 가면 진짜 로봇이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뭐 공장 캐파나 뭐 반자동화, 자동화를 위해서 펀드레이징 중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레이징하려고 계획 중이세요? 저희가 30에서 35억 정도 레이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임찬 2,200평 거기에 그 공장 부지에 충분히 그 추가로 뭐 공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땅을 추가로 임차를 해야 되나요? 저희가 2,200평이 있는데 옆에 땅이 800평짜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쓰기로 이미 예가 된 거라 다다음 달부터 이거 3,000평까지 쭉 써서 일단 거기에서 3년 동안 있을 예정이 있어요. 그리고 내년부터 공장 짓는 거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저희가 공장이 실내 공간이 작아요. 그러니까 비 올 때는 모듈러 건축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비 맞으면서 만들거나 공장 중단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모듈러 장점이 많이 없어서 근데 공장 짓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네, 그 내년부터 준비하기 시작해서 내후년에는 자체 공장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때는 더 훨씬 좀 고도화된 자동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표님 이미 뭐 당연히 투자가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미 어떻게 보면 거래액 혹은 매출이 꽤 나오고 있어서 이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물론 투자라는 방식이 되게 좋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아까 우리의 시공 능력이나 이런 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 뭐 차라리 대출을 받는다든지 금리가 지금 금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높아지고 그런 뭐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좀 고려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원래 50억 레이징 하는 거였는데 30에서 35억으로 줄이고 나머지 15억을 저희가 신용보증기금에서 가져와요. 저리로? 네? 저리로 저렴한 이자로 이자율로? 그거는 아직까지 픽스하지 않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금리가 지금 뭐 최소 연준 기준으로는 4% 이상 가는 걸로 기존에 사실로 돼 있고 4.5 뭐 그 정도까지는 갈 걸로 보여지면 대출 금리는 사실 근데 대표님 뭐 지금 회사의 매출 성장이라는 걸 보면 매년 뭐 200% 300% 성장인데 뭐 10% 15%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출은 만약을 대비한 그냥 한도 관리 차원에서 한도만 열어놓고 자본으로 조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금리 비용이 더 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여신으로 받은 그 돈 같은 경우는 공장 짓는 데다가만 그냥 저희가 사용할 예정에 있고 실제로 공장 만들 때 지금 여유자금으로만 이제 좀 열어두고 있다가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경쟁 회사가 별로 없는 걸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경쟁될 만한 회사나 그런 경쟁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이게 뭐 이 시장이 마진이 높고 뭐 시장이 아직은 극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산업이 뭐 앞으로 성장성이 높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경쟁사들이 뛰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 우리나라 농막 이동주택 만드는 회사들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방에도 막 지역별로 퍼져 있거든요. 보면 이제 모델 정해놓고 찍어내는데 실제로 만들어진 걸 보면은 그냥 누가 봐도 약간 시골집이라던가 어느 정도 이제 정형화된 공간만 이제 판매를 하는데 저희는 실제로 보시거나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내부부터 외부 이런 디테일한 것들, 이런 시스템 기기 이런 것들이 디자인적으로나 유틸리티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편리하고 좀 미관적으로도 아름답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선호를 많이 해주죠. 왜냐면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의 디자인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동선 계획이라든가 폭이나 이런 디테일한 것들도 조그마한 주택이니까 더 이렇게 민감한 부분인데 저희가 그래도 그걸 가장 잘 해결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타 업체랑 일단 지금은 차이점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장기적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이제 경쟁사들로 많이 생길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R&D팀 구축해서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하는 거죠. 자체적인 기술 개발하고 이걸로 저희 만들고 노하우 쌓아가고 이게 궁극적으로 차별화 둘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부의 마지막 질문으로 그 말씀 주셨어요. 원래 핵심 경쟁력이 궁금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바에 따르면 이게 워낙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자본 요소도 있고 노동 요소도 있고 한데 핵심 경쟁력은 아까 이제 기술 개발, 그다음 그걸 잘 모듈여 하는 거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그러면서 IR 할 때 추가 언급을 주셨는데 약간 이 모듈러 주택을 접이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거에 뭐 당연히 또 장점이 있을 거고 국내에서도 그리고 그런 접이식인 부분에서 효율성이 생기면 해외 진출도 가능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면 왜냐면 사실 이게 국가마다 특성도 되게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잘은 모르지만 아까 인허가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날씨 기후도 되게 다른데다가 뭐 선호하는 것도 다르고 이게 참 어려운 일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조금 먼 미래지만 실제로 뭐 해외 진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쟁력으로 하면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 업체랑 이제 다른 점은 저희는 좀 재밌게 일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다른 그냥 건설업이 가는 방향을 가지 않고 현 시대와 이제 미래에 맞는 공간을 우린 개발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바퀴 달린 집도 저희가 만드는 것처럼 그 주거 공간에 있어서 혁신을 되게 일으키고 싶은 팀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접이식집이에요. 이거는 건물 접으면은 이거는 그냥 선박 그 배에다가 쌓아가지고 수출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만드는 게 굉장히 경량화돼 있고 가볍고 또 굉장히 저렴해요. 그러다 근데 15평 정도 이제 피면은 그 정도 나오는 공간인데 이거는 국내 건축법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오로지 수출 목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럼 해외는 되나요? 그게? 네, 해외는 돼요. 아시아 지역이라든가 뭐 호주라든가 이런 데 건축법 자체가 굉장히 라이트해요. 못 적게 만드는 거야? 국내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건축 단열이나 구조에 대한 게 굉장히 약간 우리가 강력하군요. 사계절이 있으면 보통 사계절 있는 나라는 보통 빡세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호주도 그렇고 미국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ADU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본인이 사는 이제 주거 공간에 서브로 두는 이제 세컨더리 공간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게 되게 핫해요. 이걸 에어비앤비 돌린다던가 사무실로 쓴다던가 코로나 오면서 활용하는 용도가 굉장히 많아져서 해외에서 핫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돈을 많이 사람들이 쓰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접이식 경량화된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성행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이런 시장을 좀 타겟팅하려고 하고 있고 동남아나 이쪽 시장으로 타겟팅하는 거는 1차적으로 가긴 하는데 이게 호주나 미국에서 이미 공급하는데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도 수요가 더 많아서 연락이 와요. 해외에서도 연락이 와서 제가 그 하반기에 호주에다 모델하우스 하나 해놓으려 하고 있고 미국 쪽도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면 인건비가 일단 저렴하기 때문에 그쪽보단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도해볼까 하겠습니다. 아직 안 해봐서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건 제가 정리해서 이해하자면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해외에 더 고퀄리티로 뭔가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모듈화해서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가성비 좋게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뭐 사계절이나 이런 부분에 리스크가 없는 지역에 그다음에 편하게 뭐 쓸 수 있는 게다가 노동비라든지 그런 게 비싼 아까 뭐 미국이나 호주는 우리보다 더 그런 게 비쌀 테니까요. 그럼 한국에서 역으로 역수출 내보내는 식으로 하면 경쟁력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잠시 알겠습니다.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